이동영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울 하늘이 조금 맑아요. 더워요, 그래도. 예, 폭염이. 뭐 덥긴 한데 예. 그 미세먼지가 요즘에 좀 잘 안 보여서 글쎄 미세먼지 거의 좋음으로 그렇죠. 나옵니다. 예, 예. 최근엔 좀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덥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여름 날씨가 지속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잦아들지 않겠나.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네, 기대를 좀 했었는데 뭐 아니네요. 문제가 있죠. 밖에 잘 못 나가니까 또 그게 또 문제 같아요. 네. 예. 그 연일 최대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데 그 하루빨리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서 네. 예.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뭐 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코로나랑 같이 가야 된다 이제는. 네, 근데 예. 이제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약간 방심했던 기억 나잖아요. 그 예. 후로 또 4차 대유행이 왔었는데 좀 또 강하게 또 좀 쪼아야 되지 않나. 또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거 잘합니다. 예, 예. 지금도 사실은 수도권은 좀 완만하게 줄었던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또 노력하면 좀 줄지 않을까. 그렇지만 계속 좀 이렇게 좀 고삐를 예.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부산이나 또 강원도 해변가나 이 대표적인 피서지에서 확진자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네. 휴가를 얻으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좀 집에서. 박지훈 변호사는 여름 휴가 안 갑니까? 저는 안 갑니다. 랜선 휴가를 합니다. TV로 뭐 보면 되죠. 네. 그 박지훈 변호사 원래 휴가를 안 가시잖아요. 원래 거의 안 갑니다. 예. 예, 제가 지금 뭐 변호사 한 10년 정도 됐는데 휴가 간 적도 있긴 한데 예. 아주 짧게 잠깐 뭐 다녀오는 경우는 있어도 뭐 잘 안 갑니다. 예. 특히 방송하고 나서는 더 안 가죠. 방송에서 많이 자리를 빼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가져갑니다. 배 타는 사람이. 예, 그래서 저는 싫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자,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이 8월 15일 강복절이 오면 정치권에서 항상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사면 8.15 특사 사면 얘기인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 관련 특사 이야기가 또 언론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대통령 임기는 지금 10개월 정도 안 남았거든요. 사면권 행사 한다 안 한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사면권이야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통령 선거 앞두고 특히 지금 경선 기간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네. 뭐 이걸 사면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가석방 제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8월 15일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럼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럼에도 재판이 2개 남아 있어요. 프로포폴하고 예. 삼바 관련된 예. 재판이 남아 있거든요. 재판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론을 보면 네. 그 이재용 부회장 풀어줘야 되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좀 많아요. 예, 대통령 압도적이고. 비해서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우리 언론에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풀어줘야 된다.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또 그런 언론을 접하다 보니까 또 찬성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대규모 투자 같은 거 그거 지금 밀어놓고 있거든요. 네. 이 부회장이 돌아오면 하겠다. 뭐 이런 것 어떻게 보면은 나름 정부에 대한 압박 차원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이제 남은 임기 1개월 또 경제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고 봤을 때 관료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또 이 부회장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건의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청와대에서는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는 8월 15일이 유력하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8월 15일 가석방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전직 대통령은 좀 어렵다고 예, 말을 어렵습니다. 했는데 예. 또 이미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예. 이낙연 후보 당시 대표할 때 연초에 사면 얘기했다가 상당히 역풍을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막 이거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안 좋아하는 걸 분명히 그렇죠. 알고 있는데 쉽게 못할 것 같아요. 예, 쉽게 못할 겁니다. 고민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그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당선자, 네. 당선자가 건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막 뭐 대선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그 방식 아니고 만약에 사면한다. 이 사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뭐 단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사면을 한다 해가지고 표심이 흔들리거나 예. 바뀌진 않을 것이다. 네. 뭐 지난번에 그 음모론 비슷하게 총선 전에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 사면이 이루어지면 박 전 대통령을 강렬히 지지하는 쪽에서 그 프로전도된 고마움으로 네. 민주당을 찍을 것이다. 그 말이 되나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 전에 사면해줬다고 해서 태극기 부대가 갑자기 국민의힘을 안 지지하고 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건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사면해줬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실망이다. 민주당 안 찍겠다. 이것도 자신을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면했다고 해서 대권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대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 같은 경우 연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예. 아마 이 경선 과정에서 이 상대한테 후보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기본소득 정책 본인의 어떤 브랜드 같은 건데 구체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는 뭐 사실은 지금 경선이 연기되면서 토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것보다는 도덕성 검증, 네거티브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럼 우리는 정책으로 조금 가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핫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지난 예비 경선 과정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부분이니까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뭐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멸성 지역 화폐로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계속 해왔던 정책을 사실은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그렇죠. 계속 했었던 겁니다. 그걸 이어가겠다. 예,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예. 뜻이겠죠. 뭐 최근 그 경기도 도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 봤을 때는 네. 이재명 일 잘한다고 또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경기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예. 100만 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예, 25세 이상. 그거를 아마 전국적으로 한번 갖고 와보겠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박수 받았던 그런 정책들을 갖고 와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껏 그 후보들이 비판한 거는 아직 공약 아니라라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또 뭐 박용진 후보가 제가 딱 기억이 나는데 이거 가능성 있나? 세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비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1호 공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쭉 얘기하다가 왜 1호 공약이 아니냐 뭐 그랬었던 네. 거예요. 근데 1호 공약이든 아니든 이걸 갖고 온다는 것은 다들 알았던 거잖아요. 다만 지금 박준희 변호사 말한 것처럼 그러면 돈을 어디서 준비할 그렇죠. 것이냐,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이건데 본인이 근데 이재명 씨가 그동안 얘기 쭉 했어요. 증세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복지로 더 많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증세에도 괜찮다는 의견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선거 전에 이 대통령 후보가 증세 얘기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면 표 떨어지는데요. 표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증세 얘기를 네. 한 것 같고요. 또 뭐 탄소세도 이야기한 것 같고. 새로운 세금. 네. 예. 그리고 이제 토지세 뭐 얘기도 한 것 같고. 못 받고 있는 토지세들이 많다고 하죠. 예. 네. 그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전 국민 1년에 100만 원이면 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별로 쓸모가 없는 돈을 왜 다 주느냐? 또 전 그렇게 국민한테. 또 나오겠죠. 오늘 당장 정세균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굉장히 비판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논쟁이 될 텐데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실현 가능성이 있냐 또 그렇죠. 그거에서 뭐 부정적인 의견 제시하는 거 뭐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서로 지금 공격하는 모양새의 네거티브 이 부분은 문제거든요. 특히 지금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노무현 탄핵 표결 이 얘기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두 후보가 아닌 1, 2간의 네. 후보인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방어만 했죠. 음흠. 근데 엊그제부터 뭐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우리도 맞고만 있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하겠다 그랬었어요. 예고를 좀 한 상이고 네. 특히 엊그젠가요? 그 이낙연 후보 핵심 지지층 네. 그 유튜버죠. 유출이 됐어요 방송에서. 예, 그거 자기 유튜브에서 또 욕설 파일을 틀었는데 네. 법원에서 틀지 말라고 했었던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 틀었단 말이에요. 음흠. 그래서 그게 또 일반 방송까지 넘어왔어요. 네. 방송에 넘어오고 또 지금 신문 기사로도 지금 막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XX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치명적인 건데 네. 그거를 같은 팀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낙연 후보에서는 뭐 캠프에서 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일개 지지자일 뿐이다라고 하겠지만 이재명 캠프에서는 일개 지지자가 뭐 콘서트 할 때 매번 사회 보고 또 그 방송에 매번 나가냐?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죠.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게 이제 과거에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지 또 이렇게 번지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네, 사진까지 지금 공개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진짜로.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 본인이 탄핵에 대해서 투표할 때 네, 반대 투표를 던졌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합세해서 좀 안이게 보이는 그런 듯한 사진이 또 사진이 보여요. 있지요. 예. 그러면 그 행동은 그렇게 하고 투표만 반대를 했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사실은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또 지금 이낙연 캠프에 가 있는 서른 의원이 과거 인터뷰할 때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반성해야 된다 하면서 이낙연 이름을 또 콕 집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방이 그렇죠. 이재명 캠프에서 공격, 이낙연 캠프에서 수비 이게 좀 세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노무현, 문재인 이거 다 이어받겠다 정신을. 적통 뭐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논란은 앞으로 더 굉장히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다른 데 논란도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어제 실형 확정이 됐는데요. 이거 두고도 김두관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책골 삼관왕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1, 2위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은 뭐 사약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2강 사약, 1중, 그 정도? 1강 사약 뭐 이렇게 아마 김두관 후보가 일단 추미애 후보를 잡아보자.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대략 3위 정도 분류되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먼저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박준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자책골 상관왕이다. 이게 조금 세게 발언한 게 네. 아닌가. 특히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추 장관 본인이 뭐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를 몇 번 했으니까 뭐 그거는 본인이 또 여러 번 비판받아도 뭐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고요. 김경수 지사 건에 관해서 왜 이제 뭐 특검을 받았냐, 뭐 혹은 뭐 경찰 조사를 왜 받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 네이버가 고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고소해서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원내 대표 간의 합의로 인해서 특검이 수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당시 당 대표가 책임이다라고 몰고 가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된 것뿐이죠. 김경수 지사 본인도 특검을 받겠다 그랬단 말이죠. 네. 이거는 조금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김두관 의원의 말이 맞다면은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테고 그렇지 않다면 김두관 후보가 역풍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낙연보다 이재명이 더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다. 주자다. 이거 뭔 뜻이에요? 본 뜻일까요? 그리고 이 인터뷰 이후에는 또 박용진 의원이 제일 껄끄러운 후보다. 뭐 그렇게 진짜요?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수사인 것이죠. 아하. 홍준표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제일 쉽다 그랬습니다. 홍준표 의원도요? 예.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말로 제일 쉬운 후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반대로 얘기하겠지.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어떤 후보가 제일 쉬울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황교안 후보가 제일
어렵다. 예. 올라오면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윤석열이 제일 쉽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올라오면 좀 힘들 거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반대로 예. 얘기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윤나땡 이런 말이 생기는 거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런다는 일부러 거죠.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가장 어려운 후보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의 승리 공식이라고 하는 게 네. 노무현, 문재인. 사실 민주당 이긴 적이 대통령이 3번밖에 없으니까요. 호남에서 몰표를 받고 경상도 후보가 나와서 경상도에서 표를 잠시 DJ 때는 DJP 연합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충청하고. 예. 예. 거기다가 서울과 경기도를 항상 이겼습니다. 네. 민주당이 승리했을 때 서울과 경기도 둘 중에 하나만 뺏기면 실패입니다.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지사를 했기 네. 때문에요. 네. 거다가 경상도 표는 이낙연보다는 또 이재명이 뺏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경북 안동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처음에 새해 벽두에 사면 얘기한 것도 자기가 호남 출신으로서 경상도 출신인 이명박 박근혜 후보 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TK, PK 표를 한번 생각했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망국적 지역 투표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좀 껄끄러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서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 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뭐 이번에 뭐 비빔밥 고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김재원 최고가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는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당으로. 머물지 말고 돌아라. 예. 그러니까 반기문, 안철수 결국은 머뭇거리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리스크가 가족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본인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본인 뭐 용산 세무서장 네. 사건이 등등 뭐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말이죠 말. 네. 예, 하루에 하나씩 지금 뭔가 논란을 일으키잖아요. 오늘은 뭐 별말 안 하고 오늘은 별말이 없습니다. 별말 안 하면 괜찮은데 하면 뭐가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뭐 당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당으로 빨리 들어와라.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밖에 그냥 있는데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있어줘야 더 좋은 거지. 네. 지지율이 계속 빠지게 되면 국민의힘도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빨리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당에 들어와서 지지율을 더블 쳤지 않습니까? 5%한 번에 넘은 한 번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삼고 또 당에 들어와서 정무적 라인을 보강해가지고 정무적 판단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좀 받고 그렇게 되면 워딩 하나하나 인터뷰 하나하나 다 코칭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사실은 물에 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들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 위험하다는 얘기는 결국 들어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아 근데 뭐 지금 대표하고 지금 집단 지도 체제는 아니니까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근데 지도부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많이 좀 비판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대표를 안 따라가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직무평가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준석의 리더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성 지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의 발언이 계속 세고 이 대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 비판하고 그렇죠. 그럼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대표가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달쯤 됐고 네. 앞으로 1년 반 이상 남았잖아요. 네. 대표 임기가.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흔들리면은 언제까지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김재원 최고의 저런 반발에 가만히 있겠느냐. 만일 강하게 나오게 되면 집안 내용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같은 당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런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자충질환이요. 그렇게 네. 되면 우리 정당 역사상 같은 당에서 싸워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떨어집니다. 까먹죠. 네. 까먹죠. 자, 결국 최재현 전 감사원장을 좀 띄우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돌아왔으니까. 예.
야, 야권 대선 주자 혹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대항마라고 한다면 만일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중간에 드랍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5, 60%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표가 그럼 최재형한테 다 가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시나리오 또 시뮬레이션 돌려볼 겁니다. 뭐 홍준표한테 갈 수도 있고 유승민한테 그렇죠. 갈 수도 있고. 다만 지금 들어오자마자 사실은 홍준표 다음 네, 바로입니다. 네. 랭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최재형의 가능성을 국민의힘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최재형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상황 실적 맡고 있죠. 최재형 캠프. 김명호 전 의원과 인터뷰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